조국혁신당 신장식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신장식입니다. 예, 피곤하시죠? 안 피곤하다고 하면 뻥이에요. 예, 맞아요. 제가 일정이 예. 어제 그제 이게 일정 이틀 만에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잤는데 예, 어젯밤에 그러니까 광주에 예. 저녁에 오후에 내려가서 네. 월요일 날이 무슨 요일인지 이제 기억도 잘 안 나요. 며칠 전이죠. 하여튼 광주에 내려가서 저녁 식사를 하고 광주 KBS에서 네. 토론을 하고 그 다음 날 아침에 광주 MBC에서 아침 뉴스 예, 프로그램에 프로그램하고 출연하고 그 다음에 아침 8시에 광주 당원들이랑 조찬을 하고 네. 10시에 광주 지역의 들불리학 기념사업회 등 네. 활동가들과 간담회를 하고 예. 차 타고 올라와서 예. KTX 타고 올라와서 저녁에 부산 가서 세상에. 자고 아침에 밤 9시 57분 차 탔어요. 그 전까지 방송 쭉 하다가 57분 차를 타고 실려가서 자고 아침에 8시 10분부터 센텀시티역에서 어제 아침 시작해서 하자마자 네. 등대 앞에서 우리 장윤선 만나자요. 기자님이랑 만나고 네. 행사가 끝나기 전에 KTX를 타고 다시 서울로 올라와서 예. 매불쇼를 하고 그리고 예. 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아침까지 어제 7시 밤에 광화문에서 또 네, 만났죠. 광화문에서 만났죠. 근데 인기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대파 선물 어제 받았는데 그거 네네. 어떻게 했어요? 냉장고에 넣는 아니 제가 아무래도 대파 선물을 네. 집에서 뭐 어떻게 처리가 처리를 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네. 우리 같이 다니시던 부대변님께 다시 선물로 드렸습니다. 아니 왜 윤석열 대통령은 대파 송송 해가지고 김치찌개도 김치찌개. 직접 끓이시고 하는데 한가한 사람인 거죠. 아니 나는 집에서 뭐 밥 먹을 시간이 없던데. 그러니까 정치하면 정말 바쁜데 네. 그러니까 참 취미생활을 참 잘하신다. 근데 그 정도 인기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어제 좀 일찍 갔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사전 취재를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그 정도로 많이 오실 거라고 생각 못했는데 대체로 그 부산에서는 반차 내고 오신 분들이 많았어요. 네, 맞아요. 네, 아침에 반차 내고 여기 참여하려고 왔다. 그리고 제가 어제 세종문화회관 그 계단에서는 퇴근하고 왔다. 네, 네, 퇴근 후에 오신 분들이 되게 많았고 왜 왔냐라고 하니까 오늘은 꼭 와야 될 것 같다. 네. 첫날이니까. 네, 그렇기도 하고 역사의 한 그 장면을 좀 지키고 싶다 이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저는 그때 이제 어디 딴 일정이 있어서 일정 갔다가 네. 올라오는 길인데 네. 당직자들 방이 있잖아요. 예, 예. 이 감격을 단톡방? 한 거야. 단톡방? 당직자들 텔방. 예, 텔레그램방. 예. 예. 감격을 했는지 이제 사진들이 쭉쭉쭉쭉 지금 세종문화회관 계단 상황입니다. 몇 시 상황, 몇 시 상황하고 사진들이 쭉쭉쭉쭉 올라오는데 먼저 가 있던 당직자들이 선울컥. 그렇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저도 막 인터뷰하다가 보면 어머, 그새 이만큼 차 있고, 그새 이만큼 차 있고. 시간대별로 막. 당직자들이 이렇게 사진을 올려놓으시는데 예. 정말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고. 끝에 오신 분들은 막 서 계셨어요. 예, 대파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 장면도 참 이게 저희들이 비례 선거를 하다 보니까 유세차 내지는 뭐 마이크를 쓸 수가 없고 사실은 연설도 못 하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자들과의 간담회로 사실상 연설을 대체하는. 근데 그 순간에 전부 다 핸드폰 꺼내가지고 장윤선 취재 편의점부터 시작해서 당시 그 기자 간담회 하는 모습을 통해서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으니까 그걸 소리가 안 통해서, 들리니까. 예.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문화가 되겠구나. 예. 이게 라이브 진행하는 방송이 뭐 취재 편의점이나 예. 오마이TV나 예. 뭐 팩트TV나 이런 그렇습니다. 쪽에서 따라 붙어서 이제 라이브를 예. 진행을 해주시니까 아마 예. 오늘 오후 일정도 쭉 따라 맞습니다. 붙어서 가실 텐데 예. 그러면 그 현장에 오시는 분들은 현장의 열기를 같이 만들어 주시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목소리가 듣고 싶으면 장윤선 취재 편의점을 열어주시면 네. 조국 대표나 다른 우리 후보들의 목소리를 또 직접 핸드폰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훌륭한 대변인을 저는 처음 봅니다. 제작진이 박수 치고 있어. 예,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예, 취재 편의점 구독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고개를 못 들겠네. 예, 하여튼 저는 그것도 새로운 문화. 네, 새로운 현상이 문화가 됐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요. 아유, 하여튼 어제 오늘 사이에 새로운 문화가 됐다. 저는 또 한편으로는 약간 저는 2016년, 17년에 촛불 집회 때 네, 계속 네. 거리에 있었잖아요. 촛불 집회 같았어요. 촛불 느낌이. 집회 때 그런 분들 되게 많았는데 그때 만난 분들을 내가
야, 7년 만에 다시 만나나 이런 느낌이 살짝 들기도 했었습니다. 어제 그 저랑 인터뷰할 때 그때 이렇게 뭐지 바리스타 시험도 포기하고 맞아요, 바리스타 맞아요, 학원도 맞아요. 포기하고 예. 오셨다는 덴마크에서 오신 분도 있었어요. 예. 예. 그분도 말하자면 2016년, 2017년 촛불 이후에 네. 이 답답했던 마음을 드디어 좀 그러니까. 풀 수 있다 이런 예. 취지의 인터뷰를 하시는 걸 보고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진행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당황하셨겠지만 갑자기 발언을 요청하고 예. 마이크를 붙잡으셔가지고 예. 아니 근데 저는 그 진짜 성숙한 대한민국의 어떤 그 인식이라 시민 의식이라고 네, 해야 네, 될까요? 뭐 그런 걸 다시 한번 확인하기도 하고 아 맞아 대한민국 국민들이 수준이 이 정도지 뭐 이런 생각 많이 들었습니다. 펀드 말이에요. 아 이것도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처음에 네.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원래 이제 네. 선거운동 공식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 52억입니다 이번 대선에서 이번 네, 총선에서 총선에서. 비례대표 선거로 쓸 수 우리는 비례대표 선거만 하니까 네, 52억인데 네. 52억 일단 한 30억을 해볼까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래도 52억 다 해야지 목표를. 그런 다음에 네. 야 너무 짜치면 안 되니까 처음에 우리 뭐 몇 분 안에 완판 뭐 이런 게 좀 돼야 되지 않겠어? 그리고 실무적으로도 이거 너무 오래 끌면 어려워지거든요. 일을 해야 될 게 한두 개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비례 후보들이 몇몇이 이제 자발적으로 얼마나 뭐 약정을 좀 받았어? 얼마나 한대? 서로 이제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무래도 비례 후보들이 먼저 좀 몇 사람을 좀 모아서 대략 어느 정도는 절반 이상은 맞춰놓고 시작을 해야 되지 않겠냐. 나름 우리는 이제 자발적으로 그런 작전을 짠 거예요. 근데 딱 열자마자 한 10분 만에 100억 되고 한 20분이 채 안 돼서 100억이 되고 그다음에 54분 만에 200억이 됐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사무총장 역할을 해봐서 저도 네. 펀드를 모금을 해봤는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 사무총장이 고민을 할 겁니다. 100억이 되는 순간 또는 52억이 되는 순간 이 문을 계좌를 닫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한 100억 됐을 때 고민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고민을 하던 중간에 이미 200억이 돼버린 거예요. 와. 왜냐하면 이게 왜 1시간이 안 됐는데. 54분 만에 200억이 됐거든요. 네. 이전에 100억을 그 문재인 대통령 선거할 때 100억을 목표로 했다가 네. 300억을 친 적은 있어요. 세 배. 근데 이제 왜 100억일 때 고민을 했을까? 뭐 다 받으면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52억 이상을 못 써요. 네. 선거운동 비용이 52억 이게 이상이기 법정으로? 때문에 그러니까 물론 법적으로 이게 52억은 돌려받는 돈이란 말이에요. 한 성만 나오면 돌려받는 돈이기 때문에 52억 안에 법정 선거운동 비용 안에 써야 되는데 뭐 법정 선거운동 외에도 뭐 지출이 없지는 않으나 어쨌든 국민들한테는 우리가 선거운동 비용을 국민들에게 빚졌다. 국민들께서 모아주셨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 더 많이 모아봤자 우리가 3.64% CD 금리를 드리기로 했거든요. 이자 비용만 늘어난다. 나도 묻을 걸. 꽤 괜찮습니다. 3.63. 3.63 별로 없어요 은행에.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근데 그럼 52억 뒤에 들어온 분들은 전부 다 돌려드릴게요. 받아가세요. 이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래요? 그분들의 그거는 뭐 실무적으로 그럴 수 있지만 그분들의 뜻을 우리가 받아 안아야 되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1억을 만약 약정을 했다. 그러면 2,500만 원만 받는 거죠. 4분의 1만. 그 나머지는 계산해서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금을 하실 수 있도록 가상 계좌를 다 이렇게 드릴 건데 입금할 수 있는 액수를 그 52억에 맞춰서 비례 배분해서 각자에게 이렇게 그래야 그분들의 뜻을 받아 안아야 되는 거니까. 진짜 정치 똑바로 하셔야겠어요. 그러니까요. 진짜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부산에서 대구에서 어떤 시민이 비가 많이 왔거든요. 대구에. 그래서 이제 딱 나가는데 어떤 시민분이 제 손을 딱 잡더니 장 기자님 대구는요. 한 사람이 100명입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저는 그냥 딱 울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구에서는 진짜 혁명하는 마음으로 독립운동. 죄송합니다. 독립운동하는 마음으로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식당에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그 참 대단하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들을 이런 열망들을 대한민국의 어떤 민주주의의 발전 이런 것을 원하는 분들의 이 열망들을 다 담아가지고 제가 어제 그제 며칠 그 제주도에 지난주에는 또 다녀왔는데 제주도에서 제가 네. 페북에 올렸습니다만 제주도에서 너무 일정이 뭐 하니까 비행기를 기다리는 네, 게이트 네. 앞에서 예. 앉아있다 졸았나 봐요. 스르륵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혼자 앉아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렇게 방송이 이제 비행기 타라고 방송이 나와서 이제 하고 깼어. 예. 깨 보니까 옆에 예. 무슨 과일 주스랑 예. 메모지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어머. 잠들어 있어서 차마 못 깨웠습니다. 세상에. 지지합니다. 와. 뭐, 눈물 난다. 네, 그저 페북에다가 올렸는데 메모지. 네. JDC 그 면세점 상표가 뒤에 있는 메모지 너무 감사하고요. 또 네. 어제는 올라오는데 네. 어제 이제 부산에서 올라오는데 예. 승무원 한 분이 예. 대전쯤 지날 때였어요. 예. 오던 이제 승무원이 뭐 이렇게 막 말 걸고 하기가 그러셨나 봐. 예. 핸드폰을 쓱 이렇게 예, 내미시는 예, 거예요. 예. 쓱 내미셨는데 자기 메모장에다가 예. 조국혁신당 화이팅, 신장식 후보님 화이팅. 그래서 이게 50대 중후반의 남자분 승무원이시거든요. 세상에. 쓱 와. 내미시는 거야. 야, 그러니까 하여간 정치 똑바로 하셔야 된다. 아유, 정말. 예, 이 마음과 이 국민의 열망을 가지고 국회로 가시는 겁니다. 네네. 바로 길 건너에 있어요. 진짜 정말 이 마음들을, 이 소중한 마음들을 잊지 않고 정치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제 조국 대표가 앞으로 이 남은 오늘 이제 그 열사흘 남은 거죠. 네네. 윤석열 정권에 책임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겠다. 찐윤 후보 찾아 도장 깨기. 한겨레 신문은 이걸 응징 유세라고. 조국 혁신당의 응징 유세. 예. 응징 방송도 아니고. 예,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이제 동선을 한번 좀 크게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조국 대표가 부산에서 2월 달부터 좀 생각을 해보면 부산에서 창당 선언을 했고 네. 정치 선언을 했고 네. 그다음에 호남을 들렀고 그 이후에 다시 어제 부산에서 시작을 해서 네. 대구를 찍고 대전을 찍고 서울로 올라오셨단 말이죠. 이거는 이 경부선 따라서 큰 걸음을 내디딘 건데요. 네. 부산, 울산, 경남, 대전, 충청 그리고 수도권에 네. 아직 상승의 여력이 있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 호남 같은 경우는 이미 거의 뭐 40% 50%에 네. 이르는 지지율을 보여주시고 계시고 제가 네. 광주 가서 예. 식당에서 밥 먹고 또 지인들도 좀 만나고 활동가들도 만나고 했는데 예. 저는 이제 광주 분들이 무슨 정치 학원 따로 다니시나 아니면은 따로 모여서 무슨 우리 몰래 하는 예. 토론회 장이 있나 만민공동회가 따로 있나 싶을 정도로 너무 정확한 판단들을 하고 계세요. 정치 의식이 정말 너무 뛰어나세요. 호남 분들은 제가 그러니까 그냥 식당 아주머니는 식당 아주머니대로 식당 사장님은 사장님대로 그다음에 활동가들은 활동가들대로 지지자들 우리 당원들은 당원들대로 정말 각각의 자리에서 너무 뛰어난 정치적 판단을 하고 맞아요. 있으시고 결론은 같을지언정 그 결론에 이르는 각자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활동가는 활동가들의 이유가 있고 언론인은 언론인의 이유가 있고 자영업자들은 자영업자들의 이유가 있어요. 당원은 당원들의 이유가 있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제 호남이 일정하게 판단을 하셨어요. 조국 혁신당을 이번 선거에서 크게 쓰겠다라는 판단을 하셨거든요. 호남이. 예, 호남에서 네. 저는 그걸 그렇게 느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부울경은 약간 의구심이 여전히 남아 있으세요. 부울경. 예, 부울경이나 똑바로 대전 할까? 충청은 뭐 똑바로 이런? 할까? 네. 아, 뭐 어떨까?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근데 네. 소위 중도 무당층이 부울경도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대전, 충청, 세종도 제가 청주에 갔을 때 일부러 다 그 여론조사, 대전, 네. 충청, 세종의 여론조사를 보면 대체로 무당층에서 1위예요. 오히려 예. 무당층, 중도층에서 예. 대전, 충청, 세종도 우리가 1위란 말이에요. 예. 그렇다면 네. 이분들을 이제 투표장에 끌어내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투표장에. 하거든요. 예, 그렇죠. 왜냐하면 계속해서 저쪽에서는 혐오를 조장하고 피장파장 논리를 계속 펼칠 겁니다. 니들도 똑같아. 피장파장 논리, 혐오 조장 이런 뭐 무슨 정치 X 네. 같은 정치인들이 문제다 이런 얘기들 전 깜짝 첫날 놀랐어요. 하잖아요. 예.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 얘기를 칭찬인가 했어요. 저는 걔도 좋아하고
아니, 충성스러운 개들도 많잖아요. 칭찬인가? 그건 하여튼간에 욕설이죠. 그건 예. 명백한 욕설이고요. 여당 대표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표현입니다. 맞습니다. 어디 맞습니다. 그런 말을 합니까? 격떨어지게. 예, 여튼 그런 식으로 혐오를 조장하고 피장파장 논리를 펼치면서 중도층들을 네. 투표장에 나오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저쪽이 가지고 있는 전략인 지금의 것 같다. 전략이다라고 아하, 보여요. 예. 그리고 조국 혁신당에서 굉장히 쉽게 봤다가 혁신당을 이간질 좀 민주당이랑 잘 시키면 쟤네들 지들끼리 싸우고 자중질환 할 거야라고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다가 네. 이게 전선 자체를 확 바꿔낸 힘들이 보이니까 중도층들을 혐오와 피장파장 논리에 빠지게 하려고 하는 것이 저들의 작전이고 그러다 보니까 조국 혁신당에 대한 공세가 굉장히 심하고 강해졌어요. 그래서 중도층부터 시작을 해서 여전히 상승의 여력이 있는 네. 경부선에서 조국철도 999를 탄 것이다. 아. 그리고 오늘부터는 어디 갑니까? 오늘 첫 그 일정이 예. 어제는 이제 주진우 네. 씨가 있는 데고요. 첫 번째 일정은 예. 해병대 최상병 사망 사건 당시 국방부 차관이었던 신범철 후보가 네. 나선 충남 천안갑에 가장 먼저 갑니다. 오, 오늘 첫 최상병 일정입니다. 사건. 최상병 예. 사건. 왜냐하면 예. 최상병 이종섭 저 출금 해제 사건 예. 이후에 예. 다시 신범철 후보가 주목받고 있는 거예요. 신범철은 여전히 출금 상태입니다. 네. 출금 상태예요. 출금 상태에 있는 사람이고 예. 당시 국방부 차관으로서 국방부 장관의 뜻을 해병대 사령부에 네. 전달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조사받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예. 그래서 일단 최상병 사건의 주요 책임자 그래서 예. 출국 금지 상태 대사로 못 나가셨어요. 이분은 예. 후보로 나가셨어요. 대신 예. 천안갑이 도주청가 호주인가 천안갑은 네, 네. 예? 어떻게- 도주대사가 나오더니 이건 도주차관이 천안갑으로 도주했는데 우리 천안갑 주민들께서 그대로 두지 않으실 거다. 시드니에 계시던 시드니 촛불행동. 촛불행동이 캔버라까지 차 갔죠. 4시간 5시간 타고 가서 돌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네. 신범철 후보에게 돌아가라. 가서 조사 제대로 받아라라고 하는 판단을 우리 네. 천안갑 주민들이 해주실 거라고 믿고 저희들도 예. 그런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거기로 가고요. 두 번째는 박근혜 정부 당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 업무 방해죠. 네. 기소된 분이세요. 김영석 전 해수부 장관. 네. 예. 여기가 있는 충남 아산갑. 아산갑으로 가고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 이토 히로미 옹호 발언을 한 성일종 후보. 성일종 후보. 우리 바다 지키기 정말 이 이름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우리 바다 지키기 TF 하면서 처리수래.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예. 그렇게 디펜스 하셨던 그러니까. 우리 바다를 어디로 생각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어떤 바다 성일종 의원 나온 충남 서산 태안 네. 이게 오후에 저희들이 오후부터 쭉 가는 오늘의 일정입니다. 도장 깨기. 2000년도에 당시에 그 시민단체들이 낙선 운동했었어요. 낙천 그랬죠. 낙선 운동. 2000년 그때 2000년 총선 바꿔 열풍이 있었을 때 그때 왜냐하면 국회에 들어가서 모니터링 하는데 국정감사 모니터링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맞아요, 국회의원들이 맞아요. 기분 나쁘다고.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그런 사람들 낙선 운동 해야 되겠다 해서 낙천 낙선 운동에서 큰 맞아요. 화제가 됐었는데 지금 컨셉을 보니까 조국 혁신당이 1대1 구도를 만들고 과연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국민을 대신해서 대리할 수 대리해서 있느냐. 대의민주주의 원칙에 맞게 정치할 수 있는 거냐, 이 사람들이 국회의원 후보로서 자격이 있는 거냐, 이것을 다니면서 하고 있는 거네요. 네. 네. 그래서 이건 저희들은 지금 뭐 다른 당 선거 운동을 할 수는 없어요. 다만 그렇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술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지금 장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네. 1대1 구도를 만든다. 그리고 네. 국민들이 제발 예. TV에서 좀 안 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 라고 그만 하는 봤으면 분들 좋겠다. 예. 그만 봤으면 좋겠다. 이런 예. 분들 찾아가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하나 더 보면 네.
어젠가 네. 그제 그 시민단체들이 뭐 온라인 투표 등을 통해서 네. 그러니까 낙선 대상자 그 최악의 후보 10명을 선정을 5명인가 10명을 선정을 하셨던데 네. 근데 이분들을 쭉 봤어요. 그다음에 여론조사도 이렇게 봤는데 사실 굉장히 1위는 누구야? 원희룡부터 원희룡? 시작해서 정진석 등등등 이런 분들이에요. 근데 박덕흠 이런 분들의 여론조사가 박빙 우세 내지는 굉장히 우세한 걸로 지금 현재 나오고 있어요. 아니 그분은 벌써 당선 파티를 했어요. 네, 박덕흠 케이크에 불 켜고. 네. 그 파티 네, 사진도 다 사진에 나왔어요. 나와 있는 금사모라고 있더라고요. 네, 금사모. 근데 이게 금버지를 사모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야. 풀 어딩을 진짜 확인해 보니 금이네. 네, 금배지를 사모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더라고요. 어쨌든 근데 이분들이 막말을 하고 그다음에 박덕흠 의원 지금 재산 뭐 네. 5위 안에 항상 드는데 그것도 가족들하고 다 회사 분할하고 그렇습니다. 했음에도 예, 불구하고 예. 그래요. 사실상 전체 1위에 가까우실 텐데 재산 순위를 보면 수천억에 이르잖아요. 아유 또 수천억 하여튼간에 굉장히 많죠. 예. 수천억 발언 취소하세요. 취소하겠습니다. 혹시 혹시 또 이거 가지고 네, 뭐라고 벌 할 수도 수 있어서. 있으니까. 예. 근데 이런 분들이 실은 당선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막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막말을 해도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나를 찍어줄 거다. 저는 큰 코 다칠 거라고 보고요. 국민들을 그렇게 유권자들을 어차피 저분들은 나를 찍을 수밖에 없어라고 생각하는 건 유권자를 무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불쾌한 말이 뭐냐면 저도 이렇게 여러 방송 다니잖아요. 예. 그러면 그 대기실에서 그런 얘기예요. 아니 우리 동네는 그냥 과메기만 꽂아도 돼. 과메기. 물미역만 꽂아도 다 돼. 뭐 이런 얘기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해요. 근데 그거 진짜 유권자를 웃기게 보니까 그런 말 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죠. 예, 그리고 정말. 유권자 웃기게 보는 발언 하나 또 나온 거잖아요. 어제 한동훈 네. 이수정 후보 손 들어주면서 네. 이런 일 안 해도 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사람들인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나온 거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하고 절이라도 할까요? 참나. 절해야 되겠어. 아우 대파 이수정 여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 성은을 어떻게 갚아야 됩니까? 성이 만극하옵니다. 유권자들 보고 이러라는 거예요? 아, 진짜. 그런 발상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나와준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대학 교수하고 그냥 그래도 되는데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 없지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나와준 거야. 봉사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런 태도예요. 그러니까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그런 태도잖아요. 저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제가 출마했나요? 출마가 무슨 뭐 성은을 입혀주는 뭐 그런 일이에요? 어디 뭐 이수정이 낙점해 주었으니까 진짜. 그 선거구는 통촉하옵니다. 성은이 만국하옵니다. 절해야 돼? 똑같은 태도가 지금 일관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진짜 참 국민을 대하는 태도, 유권자를 대하는 태도, 주권자를 대하는 태도가 뭐냐 이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고요. 그리고 저는 대구 경북 그리고 부산 경남 이 지역 그리고 또 호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그냥 뭐 대충 된다. 그러니까 질 낮은 후보들 막 공천하고 그런 거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유권자의 심판이 필요하다. 국민이 얼마나 센지 그 힘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신 변호사님, 제가 지금 이분을 좀 전화 연결을 하려고 해요. 네네네. 아이구나 참. 조금 이따가? 예, 조금 있다가. 야, 알겠습니다. 복잡할 것 같아. 예, 조금 있다가 해. 네? 예, 예고를 하겠습니다. 아니 갑자기 오늘 아침 보도가 나왔는데요. YTN 라디오 출근길의 인기 프로입니다. 뉴스킹 박지훈 출근길 맞아요. 예. 출근길 맞잖아요. 예, 출근길. 예, 퇴근길 아니잖아요. 여긴 퇴근길이고 거긴 출근길이고. 예. 깜짝이야. 박지훈 앵커가 갑자기 하차 통보를 받았어요. 지금까지 뭐냐면 방심위가 계속 제재를 했는데 총선 앞두고 편향성 논란이 있었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YTN에서는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로 박지훈 앵커를 내보내고 그리고 후임으로 유튜브 사이다 정치 해설 따따붙다 배승희 변호사. 배승희 변호사는 저도 잘 아는 분인데. 저는 뭐 잘은 모르지만 방송은 몇 번 봤는데. 네. 따따붙다가 어떤 방송인지 아시죠? 거의 죄송합니다만 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극우 방송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예, 보수익들의 방송으로 보수들 중에서도 오른쪽으로 많이 가 계시던데. 예, 그런 방송에 그러니까 이게 공정성,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따따붙다다. 이 말이 됩니까? 말이 되는지 저희가 조금 납득하기 어렵고 근데 지금 뭐가 문제냐면요. 윤석열 정부의 공통점인데 갑자기 통보를 해요. 오늘이 마지막 방송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이게 알지도 무슨 일이에요? 못했어요. 박지훈 변호사는 이거 알지도 못했다는 것이고 KBS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더 라이브. 뭐 최욱 씨는 하는 줄 알고 있었어 그날. 그러니까 하는 줄 알고 있다가 예, 근데 갑자기 편성에서 사라졌고요. 주진우 기자도 KBS에서 그렇죠. 갑자기 그렇게 그만둘 때 됐죠. 그렇게 됐죠. 그다음에 뉴스나인 앵커는 갑자기 거기도 인사도 못 하고 예 헤어졌죠. 그러니까 주진우 기자 KBS에서 네. 그 주진우 라이브 예, 그 하차할 때 하차 네. 인사도 못 하고 그 방송 준비하러 네. 방송국 주차장에 가 있다가 최종 하차 통보를 받았다는 그래서 거예요. 뉴스아이킥에서 그래서 저희 뉴스아이킥에서 하차 인사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근데 네. 진짜 왜 이러는 건지 모르겠어요. 대한민국의 언론을 정말 이것도 저는 진짜 이거는 유권자와 시청자들과 얼마 전에 제가 저희 동네 이비인후과에 갔는데 네. 의사 선생님이 근데 텔레비전 나오시는 분 아니에요? 아니 저 텔레비전 안 나간 지 오래됐다고 하니까 그 더 라이브 왜 안 하는 거냐? 저녁 시간이 너무 헛헛하다. 그러니까. 예 그런 말씀들 하십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사랑하는 프로그램 네. 중에 하나였던 더 네. 라이브를 예. 그렇게 보내고 예. 박지훈 변호사가 사실은 제가 선방위 방심위 에서 무슨 결정을 했나를 일주일에 한 번씩 지금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원래 2주에 한 번 하던 네. 건데 요즘 일주일에 한 번씩 해요. 예. 한 번씩 결과를 이제 언론에서 계속 저도 볼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 민원이 저 그만두고 얼마 안 있어서부터 민원이 그 박지훈 변호사 프로그램 뉴스킹에 집중되더라고요. 아. 그리고 그 민원 심의를 굉장히 많이 했을 거예요. 예. 많이 하면서 뭐 행정 제재 내지는 법정 제재가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고 YTN이 네. 근데 이렇게 이건 예의도 아니에요. 진행자한테 이런 식으로 그렇죠. 하차 통보하는 거. 네. 오늘이 마지막 방송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예. 뭐 제작진이 지금 시간을 확인해 주면 박지훈 앵커를 바로 연결해서 심경토를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예. 하여간 참 그 전직 앵커로서 어떠세요? 동병상련 마음이 좀 드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지 않았더라면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그럼 방송하고 있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예, 마이크 앞에 앉아 있겠죠. 마이크 앞에 앉아서 예. 지금 시간이면 제가 수영하고 네. 예전 같으면 이 시간대면 수영하고 예. 이제 이렇게 이 정비해서 MBC로 가려고 준비하는 시간인데 네. 상암 월드컵 경기장 수영장에서 수영하고 아유 네. 우리 수영장에 계신 많은 분들 벌써 못 본 지가 한 3주 됐네. 그러니까요. 선거하면서 자, 저희가 연결이 돼 있네요. 박지훈 변호사님. 예, 안녕하세요. 박준 변호사입니다. 아이고 진짜 저희 지금 신장식 변호사님하고 같이 있어요. 인사하시죠. 아유, 옆에 안녕하십니까? 박변 예. 박변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4번 신장식 후보님, 아유, 꼭 입성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이 그거 말고 예. 나는 지금은 MBC 아니, 사이킥 전 진행자. 네, 지금 네. 사실 저도 이제 네. 어제 갑자기 얘기를 들었고 오늘 아침에 기사 보고 알았어요. 에? 배승희가 변호사가 됐다는 거를. 세상에. 미치겠다. 예, 전혀 아니, 몰랐고 네. 예, 어제 통보는 받긴 했는데 네. 오후 늦게. 예. 그런데 이제 아침에 이제 기사를 보고 네. 이렇게 됐구나 이런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일단 첫 번째는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따따붙다 배승희 변호사를 한다는 건데 많은 청취자분들이 납득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YTN이 왜 그렇죠. 배승희 변호사가 뭐 사실 새누리당 출마 경험도 있고 네. 또 그리고 또 유튜버 아주 뭐 유튜버 100만 이상 유튜버지만 좀 논란들이 좀 있는데 네. 굳이 중립을 한다면 그런 걸 피했어야 되는데 네. 뭐 그 사람을 또 한다는 거 또 예. 그리고 아마 시기상으로는 그 사람 낙점해두고 이렇게 진행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네요. 왜냐하면 왜냐면 지난주에 제가 다른 그 관계자로부터
따따붙다 진행자를 맡아달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따따붙다 진행자를요. 예, 예. 그러니까 배승희 변호사가 딴 걸 해야 돼가지고 따따붙다 새 진행자를 찾는다. 그래서 날더러 하라 그러는데 해야 되냐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이미 그래서 그러니까 진행자가 제일 늦게 안 거야 지금. 뭔가 야. ITN에서는 이미 이런저런 작전이 있었던 거죠. 하긴 뭐 방송사로서 그런 작전 없이 갑자기 자르겠어요? 야, 근데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진짜 참 그 무례하다. 예, 정말 무례하죠. 예, 이런 일이 있다. 그러니까 그동안 얼마를 진행하신 겁니까? 2년을 했습니다. 세상에 2년 동안 진행한 YTN의 사실상 식구입니다. 매일 아침 그리고 이런 얘기 들기 그렇지만 한 번도 휴가 간 적이 없고요. 지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거 뭐 제 자랑 같은데. 예. 아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휴가 왜 안 가시냐 그랬더니 방송이 휴가다. 네, 박지훈 변호사는 휴가도 안 가고 방송하는 그런 분이다. 굉장히 성실한 분이고 한 번도 지각한 적이 없고 이분은 술도 안 마셔요. 방송 때문에. 주말에 몰아서 드십니다. 몰아서 마셔? 맞습니다. 예. 이렇게 훌륭한 진행자를 세상에 알려주지도 않고 이런 방식으로 신문 보고 알게 한다. 너무 서운하시겠습니다. 약간 그래서 뭐 서운함도 있고 또 제작진 또 같이 일하는 제작진도 뭐 좀 피해자가 아닌가 생각도 들고 네. 어쨌든 이게 좀 제대로 가는지 의문이면 우리 방심에서 계속 중징계를 먹었었는데 그것도 사실 납득하기 어렵고요. 네. 또 다 똑같은 사람이 모여가지고 심의한다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을 한 다음에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신장식 변호사도 네. 많이 먹었잖아요. 관계자 징계. 많이 묻다 이제. 아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다 책임을 지려고 저렇게 하는지 참 의문스럽습니다. 네. 참고로 박지훈 변호사는 단 한 번도 정치를 하신 적은 없어요. 정당에 가입한 적도 정치인도 없고. 아니고, 예, 저는 중립이죠. 제가 진짜 중립이죠. 배승희 변호사가 오히려 그 새누리당 간판 달고,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죠. 이 간판 달고 네. 이제 국회의원 출마까지 했었는데, 그러면 사실상 정치적 중립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진행자인 거죠. 그래놓고 지금 네. 정치적 중립을 얘기한다는 것이 언어 도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야말로 중립적으로 진행을 해요. 박지훈 변호사 프로에 저도 이제 고정 패널이었는데 뭐 저도 곧 잘리겠네요. 아니요, 뭐 나오셔도 됩니다. 배승희 변호사랑 나오라고 해야 나가지고. 두 분이 토론하는 거 재밌겠다. 아니 근데 계속 잘라 왜 이렇게? 네, 저 과거에 배승희 변호사하고 MBN에서 같이 방송했었어요. 네. 잘 압니다 저도 그분을. 예, 그리고 저는 좀 답답한 게 지난 1월 22일 날 정동현 전 그 통일부 장관을 출연시켰다고 해서 또 그거 자체로. 그 관계 자체 징계 먹었습니다. 그 이게 말이 되나요? 변호사님 되죠. 두 변호사님들께 제가 여쭙겠습니다. 두 변호사님들께 이게 법률적으로 네. 이럴 수 있습니까 이게? 세상에 누굴 안 되죠, 안 되는 불렀다고? 거. 누구를 정동영을 불렀다는 이유로 중징계를 이 라디오 만들어진 이후 처음 받아본 징계예요. 그래서 이분들도 잘 몰라요. 이 징계가 어떤 의미인지. 그 정도로 강력한 징계를 하고 징계해서 못 견디게 한 다음에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을 낙점한 다음에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뭐 신장식 변호사 옆에 계시지만 관계자 징계 받으신 거죠? 네. 네, 맞습니다. 관계자 징계가 가장 비열한 징계입니다. 관계자 징계는 그 마이너스 벌점 4점도 있고요. 그거보다 더 높은 거는 과징금부가 마이너스 10점짜리가 있는데 돈 뭐 5천만 원 이게 이제 방송사 입장에서는 중요한 게 아니라 관계자 징계는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제작진을 그 회사의 인사위원회 회부에서 징계를 결정을 하고 그 징계 결정을 다시 보고를 해야 징계가 끝나요. 세상에. 그러니까 제작진 개인에게 전부 다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때려놓고 친구들 둘이서 잘 뭐 하고 있었어. 근데 야 니네 둘이 그 조폭이 와가지고 그다음에 일진이 와서 쟤 따귀 때려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에요. 왜 살살 때려? 더 세게 때려. 이거랑 똑같은 징계가 관계자 징계예요. 정말 잔인합니다. 비열합니다. 비열하고 잔인하고 그냥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고 지금 보면 다 선방이거든요.
예,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징계를 받고 있는 건데 지금 그러면 앞으로 14월 동안 이거 계속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그렇죠, 김종배 계속될 것 시상식중도 그렇고 그러니까 모든 그다음에 이제 평화방송도 그렇고 그러니까 아침 방송, 저녁 방송, 시사 프로 다 손보겠다. 그런 거예요. 예?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현재 다들 지금 예. 그 질의 의견 진술 내지는 뭐 중징계 받았잖아요. 평화방송도 그렇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 국민들이 찾아서 듣는 정말 교양 있고 정보가 풍부하고 납득 가능하고 합리적이고 들을 만한 좋은 프로그램. 이 좋은 프로그램들 단 손보고 있다. 이게 과연 정상이냐? 예? 이게 바로 언론의 자유를 그토록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가 할 일이냐? 진짜 묻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예. 우리 박 변호사님 저희가 또 조만간 모셔서 또 말씀을 좀 듣도록 하고요. 끝으로 한 말씀 알겠습니다.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요. 뭐 저는 뭐 하여튼 좀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생각인데 이런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 좀 아쉽고 뭐 또 다른 곳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편의점 오세요, 편의점. 예, 알겠습니다. 네. 한 말씀 하시죠. 감사합니다. 예. 고생했어요. 예. 마음고생이 얼마나 형님. 심했을까. 네. 예, 아이고 형님. 예, 하여간 박 변호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지금까지 YTN 라디오 박지훈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의 박지훈 앵커 만나봤습니다. 짤짤이 쇼 새로 해야 되나? 짤짤이 쇼라도 해야 되니까 편의점에서 짤짤이 쇼라도 해야 될 거. 지금 보면 너무 심각해요. TBS 완전히 방송국이 망가졌어요. 예? 진짜 공영방송 이런 식으로 막 하루아침에 이분들이 이제 두 가지인데 선거방송심의위원회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네. 그러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만들게 돼 있어요. 네. 12월 10일 그러니까 그 120일 전인가요? 120일 전부터 네. 선거 후 30일까지, 그러니까 5월 10일까지, 네. 작년 12월 10일부터 올해 5월 10일까지 한 6개월 정도 운영이 되는 곳인데 네. 6개월 운영하는 곳이 마치 60년, 600년 자기들이 권력을 잡고 휘두를 것처럼 해요. 뒷일을 생각을 안 하고. 그럼 그 얘기는 뭐냐? 네. 5월 10일 이후에 네. 딴 데 가고 싶으신 분들이에요. 여기서의 활약을 기반으로 발판 삼아 어딘가 다른 곳에 낙점을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고는 6개월짜리 조직이 네. 6개월 운영되는 조직이 이렇게 무도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관계자 징계는 네. 제가 아는 바로는 언론 기사에서 봤는데 네. 제가 뭐 직접 통계를 본 건 아닙니다만 네. 2건 내지 3건 저희들이 뉴스아이킥이 그 관계자 징계를 받기 전까지 2건 네. 내지 3건 있었던 것으로 네. 알아요. 근데 네. 뉴스아이킥만 지금 5건, 6건? 6건 정도 관계자 징계를 받았거든요. 그 비열하고 잔인함. 땀 때려 이거를. 그러니까 신장식 너 안 나가면은 계속 그 같은 제작진 일하는 PD들 불이익 줄 거야. 그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결국 그래서 신 변호사님 결정하신 거 결정한 아니에요? 거고. 예? 그리고 연말에 이제 그 연말에 방송국 제허가 네. 해서 이 벌점 받은 게 전부 다 네. 기준이 되니까 그 지역에 내려가서 제가 MBC 청주, 네. MBC 충북, 그다음에 네. MBC 광주 예. 다 가서 방송을 하면서 예. 노조에 가서도 이야기를 간담회, 약식 간담회를 하고 뭐 사장님을 뵙기도 예. 하고 보도본부장을 예. 뵙기도 하고 예, 하잖아요. 예. 다들 걱정입니다. 올 8월 달이 되면 박문진 MBC의 최대 주주인 박문진 이사들이 임기가 다 끝납니다. 박문진이. 예, 그러면 지금은 말하자면 현재 야권 우위의 박문진 이사진 숫자가 여권 우위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 무슨 일을 할 건지 눈에 네. 뻔히 보이잖아요. KBS에서 있었던 일을 대표부터 시작해서 탑다운으로 다 자를 건데, 네. 근데 이것도 있습니다. 지금 지역 KBS는 전부 다 하나의 회사가 여의도에 네. 있는 하나의 회사가 밑에를 전부 다 지사로 두고 있잖아요. 맞아요. 대리점이 아니라 다 직영점이란 예, 말이에요. 근데 MBC는 전부 다 법인이 다릅니다. 별도의 회사예요. 네. 지역에 있는 MBC들이. 근데 이제 대체로 인사 날짜를 갖춰서 사장님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올 네, 초에. 네. 얼마 전에. 뭐 유해진 PD, 뭐 사랑 만들었던 유해진 PD 이런 분들이 울산 MBC 사장으로 가기도 하고. 예. 근데 되게 재밌는 게 함부로 이 사장을 바꾸지 못하게 하려고 예. 사장을 임기가 3년인데 임기 중도에 자르잖아요. 예. 그럼 남은 임기 동안에 예. 전부 다 급여를 다 주게 돼 있어요. 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8월달, 9월달 되면 다 자른다던가? 다 자르지 않겠는가라는 이야기들이 소위 이제 그쪽에도 예. 섀도우 캐비넷이 있거든요. 섀도우 캐비넷에 MBC 사장으로 언급되는 분이 후보들이 다 있어요. 예, 참나. 최근에 그런 예. 선방이나 이런 거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아. 공정언론 국민연대라든지 예. 김장경 당장 김장경 전 예. 사장 MBC 예, 사장은 예. 지금 국민의 미래 14번입니다. 그러니까요. 14번 국회에 예.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물론 14번까지 절대 당선을 안 시켜주시면 네. 감사한 일이겠지만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걸 불사하고도 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광주 쪽 가보니까 지역은 로컬은 KBS가 사실은 대부분 그 뉴스 청취율이 가장 높습니다. 예. 시청률이. 근데 작년 10월, 11월부터 예. 광주 쪽에 예. 뉴스 시청률이 예.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KBS가 1위하고 있었는데요. 거기 절반 가까이로 떨어지고 MBC가 2배 이상 올랐어요. 왜 그런가? 예. 그 그러니까 이유를 너무 자명하다. 예.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 자본주의에 반하는 예.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거는 배임이에요. 음. 배임. 왜냐하면은 지금 KBS 유튜브 동접 보면은 뭐 39 막 이래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KBS 라디오 잘 나갈 때 보면 동접이 뭐 10,000명 넘고 막 이랬었어요. 네, 그랬는데 지금 뭐 39, 뭐 20, 뭐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회사에 이익이 되는 겁니까? 불이익이 되는 겁니까? 전혀 지금 그럼 박민 사장은 이거 진짜 평가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이거 좀 그러네. 여쭤볼게요. 윤석열 대통령이 4.3 추념식 다음 주거든요. 불참한다는 거예요. 또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대통령 되고 나서. 그래도 됩니까? 안 되죠. 네? 그 국가가 정한 거예요. 정한 기념. 예, 그러니까 후보 일인데. 때는 이게 딱 예. 대비됩니다. 후보 때는 갔어요. 후보 때 딱 한 번 가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돼서는 한 번도 안 갑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제가 한번 어디서 말씀드렸는데 논리적으로 어떤 일관성 있게 설명하기가 어려워서 이분의 논리적 일관성, 네. 논리적 일관성이 있다는 건 본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와 기준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 가치와 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논리적으로 일관성을 유지해야 되는데 네. 뭐 박근혜 이명박 때려잡다가 갑자기 만나러 가고 인사 가고 뭐 누님 같아서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 이걸 네. 도대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냐. 네. 그 문재인 대통령이나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나 뭐 최강욱 인사비서관 그 인사 검증할 때 검찰총장 할 때 가장 강력한 검찰 개혁 네. 의지를 보이고 그랬는데 다 되자마자 다 뒤집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분이 이분이 가지고 있는 일관성은 그냥 그때 나한테 힘이 되고 편리한 거. 그때 달라요. 그때 달라요가 이분의 일관성이다. 그때 내가 힘을 가질 수 있는 나에게 이익이 되는. 나에게 이익이 되는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하나 갖게 된 일관성은 대통령이 된 이후에 누가 옆에서 귀에다 대고 속삭였는지 뉴라이트 세계관 역사관을 장착을 했어요. 근데 그것도 되게 이게 장착 초기라서 그런지 원래 처음에 학생운동 할 때도 그렇고 뭔가 새로운 세계를 보고 새로운 철학을 딱 보게 되면 가장 과격해지잖아요. 딱 그 상태예요. 딱 그 상태. 그러다 보니까 4.3 때 그때는 네. 필요했죠. 간 거예요. 근데 대통령이 돼서 뉴라이트 세계관을 장착하고 나니 아니 이승만 대통령께서 제주 도민을 빨갱이 용공분자들을 그때 약 그 제주 도민의 10분의 1 10명 중에 한 사람이 사망자 피해자가 네. 됐잖아요. 예. 가족들까지 포함을 하면 제주도민 대부분이 피해자입니다. 대부분이 네. 예. 피해자예요. 근데 뉴라이트 사관을 장착한 이상 갈 수 없는 거죠. 가서는 안 되는 거죠. 가장 과격할 때입니다. 그 작년에도요. 추념식은 안 가고 프로야구 개막식 가서 공 던졌죠. 예, 시구 일정을 예. 소화해서 상당히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예, 예. 근데 저는 대통령이 다른 것은 다 떠나서 그래도 국가 기념일에 행사에 가서 마음에 본인 생각하고 다르다 하더라도 대통령임으로 해야 되는 역할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당연하죠. 이조차도 그냥 나 안 가 이래 버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올라나 모르겠네. 원래 당 한동훈 대표들도 다 가거든. 위원장도 지금 불투명하다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 또 참 아니 선거 복판이에요. 다음 네. 주면 그러면 제주도 선거 안 할 거예요? 아니 뭐 그러니까 이미 저는 뭐 좀 이해가 안 버리는 가요. 거지. 버려요? 제주도는 그냥 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광주 전남 지역 느껴져요. 버리는 것처럼? 네, 광주 전남 23번 민생 토론 안 하면서 가잖아요. 광주 전남 안 갔잖아요. 23번을 하고 용인시까지 가서
딱 찍어서 이원모 공약을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라고 대통령이 그러니까. 얘기를 했죠. 예. 이원모 공약. 예. 이런 관권 선거가 어딨나 싶은데 예. 호남 안 갑니다. 그러니까요. 안 안 가. 가요. 예, 그러니까 제주도도 안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거기 실은 국민의힘에 이 대통령이 안 가고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뭘 고민한다 이런 게 나오면 국민의힘에 네. 제가 아는 바로는 서귀포 쪽은 나름 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아요. 제주도 선거구가 3개인데 제주 갑을 같은 네. 경우는 뭐 굉장히 예. 그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주도 갔을 때 뭐 예. 저도 이제 거기 뭐 김한규 후보 이런 분들이랑 예, 예. 통화도 해보고 했는데 과 후배라서 한 겁니다. 네. 예. 근데 서귀포 쪽은 나름 기대를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꽝 났어, 큰일 났어 이제. 아니 그러니까 광주 전남하고 제주는 동료 시민이 아닌 거예요? 동료 시민이 아닌 거죠. 그분들의 동료 네? 시민은 이수정 같은 분이세요. 동료 이수정 같이 시민. 동료 시민. 아이고 정치 안 해도 되는데 이런 분이 내려왔으니까 동료 시민들이여 이수정을 지지하라. 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성은이 망극하옵나이다 하면서 네. 지지하라. 작년- 그런 분들만 동료 시민이지. 그러니까 이 얼마나 이분법적 사고입니까? 네. 정권을 맡아가지고 국정을 운영하면서 자신들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이익 여부에 따라서 완전히 버리는. 그러면 이 지역에서 출마하는 후보들은 뭐예요? 그러니까 광주 전남 지역 제주에서 국민의힘 잠바 입고 뛰는 이 후보들은 또 뭐예요? 그러니까 그냥 아예 후보를 내지 말든가.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저는 이제 두 가지 윤석열 한동훈이 두 분에게 정치와 국정을 대하는 태도에서 첫 번째 진지함이 없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건이나 이슈나 사람을 도구화합니다. 그때 본인의 필요에 따라서 그냥 갖다 쓰는 거예요. 네. 가장 최근에는 의사들 파업하는 건 있잖아요. 맞아요. 이거 뭐 의사들이 국민들 곁을 떠나가는 것 자체는 비판마다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정쟁의 도구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 생명권, 보건, 의료를 정쟁의 도구로 그냥 쓴 거예요. 그러니까요. 화물연대 파업할 때 때려잡으니까 지지율 올라가더라. 의사들 때려잡으면 지지율 올라갈 거다. 그리고 처음에 올라갔죠. 일정한 소득이 있었죠. 예. 근데 진지하지 않은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냥 모든 것을 도구화하는 겁니다. 정쟁의 도구로 도구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하면 갖다 쓰는 필요하면 거예요. 그냥 갖다 쓰는 겁니다. 필요하면. 정말 그 국민들은 불쾌함을 느끼죠. 우리를 이렇게 대하는구나. 진짜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국민들이 본인들이 원하면 아무 때나 동원할 수 있는 네, 소환하고 동원하는 어떤 동원의 대상으로 그런 거죠. 도구화하는 겁니다. 도구화. 이렇게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굉장히 성숙하고 많이 발달됐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이런 인식을 가지고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화가 나서 부정평가를 계속 보내는 거고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당신들 이렇게 정치하지 마라고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태도를 또 바꾸지 않고 오히려 입틀막 더해 입틀막 해버려 그런 방식으로 하니까 저는 세종문화회관에 말하지 않아도 조직하지 않아도 시민들이 꾸역꾸역 몰려들고 있다. 더 모인다 이제. 네. 국민들이 더 모입니다. 이런 식으로 정치하면요 광장이 이제 미어 터질 겁니다. 참 답답해요. 왜 이런 방식으로 하나. 한동훈 위원장이 2조 심판, 나는 2조 시대 얘기하나 생각했어. 2조 심판론을 띄웠습니다. 이재명 대표, 조국 대표를 심판하자. 그 한동훈 이게 진짜 TOP도 안 맞고 네. 급하긴 급한가 보다. 허둥지둥하고 스텝 완전히 꼬였어요. 네. 첫 번째 어제도 잠깐 장윤선 네, 취재편의점에서 네. 말씀드렸습니다만 예. 가락시장 가서 선거운동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가락시장 간 게 두 가지 패착인데 가장 큰 거는 조지 레이코프의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고 얘기를 듣는 순간 여러분들은 코끼리를 생각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가락시장 가서 대파를 좀 잊게 하려고 그걸 물타기를 해보려고 가락시장을 갔을 거예요. 네. 근데 가락시장 가는 순간 대파가 가장 먼저 떠오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도대체 무슨 선거 기획인지 저는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네. 그쪽에
그쪽에도 분명히 예. 이런 정도 왜냐하면 조지 레이코프의 코끼리는 생각하지만은 여의도에 있는 사람들의 필독서입니다. 2번, 3번 읽은 사람들도 수없이 많을 거예요. 네. 선거를 어떻게 그 프레임이라는 게 뭐고 이런 거를 대한민국 정치에 알려준 네. 유명한 책이기 때문에 네. 근데 분명히 그 책 읽고 거기 가면 안 됩니다라고 말리는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네. 당연하죠. 그쪽에도 선수들이 있는데 근데 그냥 밀어붙이고 가요. 네. 자기 확신이 지나친 거죠. 가서 셀카 찍으면 다 표가 되는 줄 알고 내가 가서 아니라고 하면 아닌 아닌 게 된 거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뭐 허둥지둥하고 초짜가 허둥지둥하고 급하긴 급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이조 심판 이것도 본인으로서는 납득이 안 갈 겁니다. 왜냐하면 검찰로서 조국과 조국혁신당에 있는 사람들 뭐 박은정 포함하여 차규근도 그렇고 뭐 언론 쪽에서는 저도 그렇고 두드려 팰 만큼 두드려 팼고 탈탈 털 만큼 털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지율이 나온다고? 그래? 그러면 이제 이재명이랑 싸움이나 붙여봐야지. 안 싸워. 협력 관계래. 망치선이고 총사령관은 이재명이라고 하고 우린 앞장서서 싸우고 본진이 꼭 승리하래. 이러니까 이제 자기들로서는 이제 이해가 안 갈 겁니다. 이제 이렇게 때려도 계속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검찰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자기들이 기소하면 죄인이고 네. 유죄를 받으면 얘들은 사회생활 하면 안 되는 애들인 거예요. 범죄자라고 계속 예, 범죄자였는데. 집에 가서 예. 그냥 엉엉 울고 있거나 예. 또는 조국 대표가 공소권 없음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라는 법률가 친구들의 조언이 있었다. 근데 사실은 많은 변호사들이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 사태가 공소권 없음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공소권 없음은 피의자 내지는 피고인이 사망하여 더 이상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을 때 공소권 없음이라고 하는 결정을 해요. 법정에서 또는 이제 검찰에서 공소권 없음 결정을 하는데 이러지 말아야 되겠다.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들을 다 갖고 있었다고요. 근데 살아 돌아왔어. 그러고 보니 이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어요. 박은정 검사건 관련해서도 뭐 댓글에서 이런저런 말씀이 있고 어제 매부쇼에서도 이런저런 말씀이 있는데 보니 첫 번째 저는 배우자의 일은 배우자가 해결을 해야 되는 일입니다. 네. 이거를 거꾸로 놓고 만약 그 남자 후보인데 여자 배우자가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면 이렇게까지 박은정 후보에게 책임을 물었을까라는 질문을 하나를 던져보고요. 여전히 남편이 그랬으면 부인도 같이 책임져야지라고 하는 접근법에 저는 일단 반대합니다. 기사를 보면요, 박은정 후보 본인 얘기처럼 아니에요. 보여요. 이종근 변호사 예. 이야기이고요. 오늘 다 사임했어요, 관련된. 예, 모든 사건에서 사임했습니다. 근데 이종근 변호사가 건건이 전부 다 왜 그랬는지를 해명을 하려고 했으나 그렇게 하는 것이 무용하다는 판단을 해서 그냥 다 사임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모든 사건에. 예, 예. 이 사실 그러면 경제적으로 이게 반환할 돈이 얼마일지 상상도 저는 잘 가지 않는데 예. 그런데 조선일보 기사를 잘 보세요. 전해졌다, 예. 알려졌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누가 전해졌을까요? 네. 그 수임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딱 둘밖에 없습니다. 그 형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수사기관, 그 다음에 하나는 대한변협에 사건을 수임하면 경유증표라는 걸 받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의 변호사입니다라고 예.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그거는 경유증표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세금 계산이 제대로 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종근 변호사가 어떤 사건을 수임했는지를 알고 있는 곳은 딱 네. 두 곳입니다. 검찰 그리고 대한변협입니다. 근데 대한변협이 그럴 리는 회원의 없어요. 이 정보를 바깥으로 뺄 리는 없다. 없습니다. 그랬다가는 대한변협은 변호사들한테 그렇죠. 큰일 납니다. 변호사들의 이익을 위해서도 일하는 조직인데. 그러면 이 정보가 조선일보에 어떻게 전해졌을까? 누가 전했을까? 이거를 저는 질문하고 싶고요. 세 번째로는 이런 식으로 연좌제로 책임을 져야 한다면 저는 뭐 이종근 변호사의 수임이 이렇다 저렇다 하는 거는 본인이 해명해야 될 문제예요. 이건 네. 우리 후보도 아니고 당한테 해명을 요구할 문제가 아니니까 그렇죠. 이종근 변호사가 해명하시고 거기에 따라 각자의 판단을 하시면 된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연좌제 할 거면 지금 장모가 감옥에 가 있는 사람 누구예요? 대통령이요. 예, 장인이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으로 실제 처벌받은 사람 누굽니까? 한동훈 위원장이요. 예,
그리고 그 처남이 학생 같아 나. 네, 처남이 성폭력 사건으로 검찰에서 물러난 사람도 누구냐? 네. 한동훈 예, 위원장이에요. 그렇습니다. 조선일보 방종호 사장이라든지 TV조선, 방우영, 온갖 배임 사건, 그 다음에 그 기사에 네. 대한 폭언 갑질 사건으로 조사받고 수사받고 재판받고 있죠. 똑같이 한번 적용해 보시든가요. 그러니까요. 제가 하나 좀 의심스러운 것은 디넷입니다. 아우, 저는 이거 이 굉장히 디넷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어떻게 알아요? 박은정 검사의 남편이 무슨 사건을 어떻게 수임했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이건 수사하는 사람들은 이거는 네. 개별 검사가 아니라 네. 대검 정도 되면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디넷. 자, 아니 대검 정도 네. 되면 네. 자 이종근 변호사가 지금 수임한 형사 사건 정보를 다 정리해서 각 직원별로 정리해서 보고해 주세요 하면 알 수 있지. 이거 직원별로 다 흩어져 있을 거거든요. 예. 어느 한 직업에서 나온 정보도 아닐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정도 되면 뭐 다른 방법으로 조선일보가 예. 전해 받았는지 전해졌다 알려졌다 하는데 알게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가장 효과적으로 그 정보를 관리하고 취합할 수 있는 곳은 대검이다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대검이 그랬다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게 아닙니다. 네. 이원석 총장님 말꼬리 잡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가장 효과적으로 짧은 시간에 그러한 정보를 취합할 수 있는 곳은 대검임은 조직 체계상 분명하다. 그렇죠. 언론이 정보 창고가 큰 회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선일보는 정보 창고가 굉장히 큰 회사죠. 그렇다 하더라도 알려주지 않으면 잘 쓰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 정보 보고라는 게 바로바로 이 타깃을 해서 이걸 어떻게 해서 기획 기사를 써야겠다 이런 거 아닌 이상 이렇게 바로바로 소화할 수 있게 네. 되는 건 누가 알려주기 때문이에요. 이런 그 초식이 나오는 거는 이것도 저는 국민들을 굉장히 우습게 보는 처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조국혁신당과 조국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이 네. 조국 대표가 항소심에서 실형 2년을 받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지지하는 거라고 생각하나 봐요. 아니죠. 다 알고 다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하는 것이고 소위 그들의 공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잔인하고 무도한가 그들이 이야기하는 공정이라고 하는 것이 잔인하고 무도하고 선택적인가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조국혁신당에 대해서 지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들은 우리가 이만큼 칼을 휘둘렀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살아난다고? 저들은 좀비인가? 저들은 좀비야. 그러니까 좀비임을 다시 한번 알려주면 국민들이 퇴퇴 침 뱉고 돌아설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고방식밖에 없는 겁니다. 유치한 사고방식이고요. 중2병 죄송합니다. 중이들에게. 네. 네. 아니 제가 어제 현장에서 굉장히 많은 그 조국혁신당 당원 재밌었어요. 부부가 그렇게 많이 나왔더라고 맞아요, 어제. 맞아요. 근데 부부인데 한 사람 부인이 민주당이거나 남편이 민주당이거나 그러면 그 한 사람은 조국혁신당. 제가 맞아요. 어제 만난 부부 맞아요, 25년 차 많아요. 부부가 데이트 겸 해가지고 광화문 그 광장에 날씨도 어제 따뜻하고 이제 봄날이니까 흐리긴 했지만 나와 계시는데 참 보기 좋았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이래요. 조국을 구하러 나왔다. 근데 그 조국은 두 가지 중의적 의미가 있다. 그렇죠. 예, 국가의 조국도 있고 조국 대표 조국도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어제 시민들을 만나면서 정말 저도 유쾌하고 배운 언니들 진짜 재밌어. 아니 우리 다 떠나서 평생 교육원하고 일반 대학원은 구분해야지. 오늘 출근 잘하셨으니까 예, 너무 재밌었어요 어제. 네. 제가 이것 좀 여쭤볼게요. 이재명 대표가 어제 유세 현장에서요. 흉기를 소지한 20대가 또 나타나가지고 검거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 20대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칼을 갈러 가던 길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알 수는 없습니다. 좀 네. 경찰이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문제는 유세 현장에 흉기를 소지한 20대. 조국혁신당도 그런 일이 있어요? 뭐 그런 일까지는 아닌데요. 네.
아무래도 예민하고 민감해졌습니다. 뭐 사실 그렇지 않으리라고 저는 믿고는 있습니다만 네. 신경 쓰이는 일들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네. 어느 지역에서 이렇게 있는데 예. 아마 그 같이 앞에 계셨던 분들도 예. 그 유세에 참석하셨던 분들도 그런 느낌을 받으셨는지 한 청년이 20대 청년이 네. 비가 오던 날이 아니었는데 예. 우산을 들고 서 있는 거예요. 긴 장우산을. 아. 근데 이제 이게 조 대표랑 한 2m, 3m. 예, 그러니까 제가 중간에 이렇게 예, 있었고 예. 한 뭐 2m 정도, 2, 3m만 지나면 조 대표 우리 후보들 쭉 서 있는데. 네. 근데 너무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마음속으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보는 거예요. 만약 저걸 들고 뭐 또 목적을 찌르러 온다면 저걸 들고 휘두르러 온다면 네. 내가 가서 예. 얼굴로 막으면 안 되니까 등으로 막을까? 뭐 이런 마음속으로 정말로 그런 위협 같은. 그러니까 너무 예민해져 있는 겁니다. 다들. 아니 왜냐면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재명 이런 일이 대표도 벌어지니까. 너무 괴로우실 것 같아요. 정말 이재명 대표가 그러니까요. 불안해서 어떻게. 그래서 네. 그러다 보니까 반갑고 고마워서 그 반가운 마음에서 막 달려오시고 뛰어오시는 분들이 계신데 네. 선뜻 팔을 벌려서 같이 뛰어가서 앉기가 앉기가. 어려운 그러니까요.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근데 문제는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정말 이렇게 악한 마음, 누군가를 이렇게 가해하고 부서뜨리고 싶다는 마음도 있고요. 네. 사랑하고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싶어 하는 마음도 있고, 그러니까 선한 의지, 악한 의지, 네. 선한 욕망, 악한 욕망이 사람 안에 다 같이 공존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걸 이해하는데 참 오래 걸렸어요. 사람은 왜 다 선하기만 하늘까? 그다음에 사람은 왜 먹고 살아야 되나? 네. 먹고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들이 네. 다 있는데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은 정치하면 안 되나? 예. 다 사제가 되어야 하나? 이런 생각들을 했는데 예. 문제는 예. 정치인들이 어떤 욕망을 불러일으키고 자극하느냐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예. 합니다. MB 때는 부자 되세요라고 해서 사람들의 물적 욕심과 욕망을 막 자극해서 대통령이 됐잖아요. 근데 지금은 검찰 정권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법적으로 자기들이 그만큼 단죄를 하고 그만큼 탈탈 털었으면 네. 사람들이 수그리 하고 있어야 되거든. 네. 근데 아니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범죄자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범죄자라고 자꾸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네. 사적 복수나 사적 응징을 해도 네.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조 심판이다, 범죄자 집단이다 이렇게 예. 그 여당 예. 대표나 예. 뭐 피의자라서 이재명 안 만난다라고만 이야기하는 대통령의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네. 사람들이 저 사람은 내가 이재명이나 조국은 사적 어떤 복수 어떤 그 테러에 가까운 폭력을 행사해도 괜찮은 사람이다 네. 라고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네. 그분들도 조심해야 되겠지만 정치적 리더들이나 그 책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네. 그런 식의 폭력을 용인한다는 듯한 취지의 발언은 일체해서는 안 됩니다. 자, 방금 속보가 나왔습니다. 공수처 출입기자단 공지도 나왔는데요. 이중섭 호주대사 변호인인 김재훈 변호사가 사의 표명을 했습니다. 변호사가 사의 표명한 게 아니고요. 이종섭 호주대사가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종섭 호주대사는 오늘 외교부 장관에게 사의를 표명했음을 알려왔다는 거고요. 공수처에. 급하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종섭 대사 얘기입니다. 저는 그동안 공수처에 빨리 조사해 줄 것을 계속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공수처는 아직도 수사기일을 잡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종섭 장관이죠.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가 끝나도 서울에 남아 모든 절차에 끝까지 강력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외교부 장관께 주 호주 대사직을 면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사의를 표명하고 꼭 수리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방금 이종섭 호주 대사가 외교부 장관에게 사의 표명했다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네. 본인이 사표를 낸 게 아니라 네. 국민들이 네. 쫓아낸 겁니다. 그렇습니다. 허둥지둥하고 있는 거고요. 네. 지금 윤석열 스타일이 아닌데 네. 윤석열 스타일이네요. 기회주의적이고 예.
어제 이뇨한 위원장 아니 외국에서는 아무 문제도 안 되는 일이다. 그 일이다. 사람이 뭘 잘못했냐 예. 이렇게 얘기했고 아니라는 게 김준영 후보 얘기죠. 예. 예, 외교원장. 예. 그리고 이뇨한 위원장이 그런 얘기했고. 얘기를 했고 그렇게 얘기를 예, 했고 예. 그다음에 대통령실에서 며칠 전에 이거 조그마한 사건이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어요. 예. 최상병 사건 예.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이렇게 된 거는 뭐 우리 장 기자님과 네. 저도 요만큼의 역할을 했고 네. 그 인천공항 달려가서 예. 이렇게 그냥 보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국민들께 드린 거고 네. 시드니 촛불 행동 네. 그분들하고 좀 시드니 촛불 행동 교민들을 대단해요.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칩시다. 박수 한번 쳐드려야 돼요. 정말 진짜 열심히 정말 하셨어요. 열심히 정말 진짜 열심히. 대한민국 국민 대단해요. 아니 어디 예. 있으면 시드니로 못 갔겠냐고. 그러니까. 시드니 촛불 행동 주민분들이 무서워서 못 간 무서워서 거예요. 못 간 거예요. 못 갔잖아요. 무서워서 못 갔어요. 그리고 또 캔버라까지 가서 그렇게 그러니까. 하셨죠. 예. 결국은 돌아오게 만들었죠. 예. 그리고 결국은 사표내게 만들었잖아요. 이거 예. 전부 다 국민들이 하신 일입니다. 국민의 노력으로 결국은 예. 이종섭 대사 사퇴를 만들어낸 겁니다. 네. 그러니까 네. 어제의 태도하고도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네. 어제까지만 해도 전부 다 쉴드 치기에 바빴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게 이제 급해졌다는 거예요. 네. 급해졌기 때문에 네.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제 마지막 나오면서 제가 최근에 말씀드린 것은 투표율이다. 네. 투표장에 가시는 것. 예, 이게 바로 국민 승리입니다. 네. 예, 국민들의 노력으로 우리가 공항 가서 4시간 생방송 정말 대단했어요. 네, 4시간 생방송하고 또 우리 호주 교민들이 호주에서 오지 마라 하고 본격적으로 모든 방송에서 많은 앵커들이 얘기도 하고 패널들이 얘기를 하고 그 결과로 결국 호주 대사 이렇게 해임 스스로 뭐 자진 사퇴 형식을 빌긴 했습니다만 해임을 시킨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수정 후보가요. 저희 프로그램에서 뭐라 그랬냐면 농담이라고 그랬거든요. 농담. 그랬는데 오늘 사과를 했어요. 잠시 내가 이성을 잃고 실수를 했다. 예, 대파 논란에 대해서 내가 실수를 한 것이다. 어제 여론조사 결과 나왔나 봐요. 그래요? 나못 아니 봤네. 그게 아니고 내부적으로? 여의도 연구소에서 예, 내부적으로 조사 결과가 어제 네. 어제 오전 정도에 보고가 되고 네. 예, 기획회의를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청와대 쪽에는 이렇게, 대통령실 쪽에는 이렇게, 당내에는 이렇게. 네. 야, 자꾸 대파 소환하지 마라. 이종섭 소환하지 마라. 근데 늦으셨어요. 얼마나 성급했으면 저는 그러니까. 정말 너무 재밌었던 게, 네. 야, 한동훈 위원장이요 어제 예. 3년은 너무 깁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범죄 이재명 조국을 처벌하던데 3년은 너무 깁니다. 이게 뭐야? 자기도 입에 붙었나 봐. 제가 보기에 한동훈 위원장 우리 방송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3년은 예. 너무 길다. 근데 이렇게 흉내내잖아요. 조국혁신당 방송 보는 거예요, 그분이. 그러니까 그냥 입에 익어버렸어. 아류는 이류예요. 아무리 잘해도 네. 아류는 그걸 따라해서는 네. 그 프레임을 벗어날 수 없고 네. 대파를 묻기 위해서 가락시장 가는 거나 3년은 너무 길다는 얘기하는 거나 이거는 자신들에게 씌워진 프레임을 더 강화하는 일이지 재치 있는 답변 본인은 막 그 얘기 생각하고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3년은 너무 길다라는 얘기를 돌려주고야 말 거야. 잘하셨습니다. 네, 한 참 위원장님 앞으로도 잘하셨다. 계속 그렇게 하세요. 예. 제가 만약에 국민의힘 그 전략 파트에 있었다면 차라리 동대문 시장을 가겠어요. 그렇겠지. 의료들 많은 거기 지방으로 쫙 막 싣고 가잖아요. 대파는 피했어야 됐다. 그러니까. 예, 어떻게든 대파는 피했어야 됐는데 농산물 시장을 갔다. 근데 사과와 대파가 있는 곳으로 달려갔다. 그러니까 그런데 또 대통령은 또 하필이면 또 그날 대파를 손수 쓸어서 김치찌개를 끓이고. 아니 근데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 그러니까. 가장 행복해 보이는 표정이었어. 저는 그분이 그런 거 할 때도 아이들하고 놀 때, 예. 그리고 강아지들하고 해맑아. 놀 때 굉장히 해맑으세요. 해맑아.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된다. 네, 저도 저는 그렇게 그렇게 생각해요. 생각합니다. 본인이 하고 싶은 일. 본인이 원할 내가 행복한 일을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방송할 때 행복해요. 맞아요. 즐거워요. 네. 뭐 하루에 4시간씩 떠들어도 재밌어. 그러니까 대단하죠. 그러니까 진짜 행복한 일을 합시다. 우리 국민들이 모두가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취재 편의점 계속 하겠습니다. 이제 가져야 돼가지고 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진짜 늘 힘이 되는 방송이에요. 고맙습니다. 꼭 더 하실 얘기 없죠? 예, 네. 예. 다음 주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